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이나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기도 하죠. 한국에 머물다가 관광차 중국에 다녀왔다는 한 외국인 네티즌은 중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중국을 방문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자 보안 직원이 나타나 여권 검사를 하는가 하면 소지품 검사까지 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고속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들의 경우 고속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여권이 없으면 승차권을 구매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를 탑승할 때 수화물 보안 검사를 하듯 중국에서는 고속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할 때에도 소지품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인구가 많다 보니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물이나 음료와 같은 액체를 소지한 경우에는 보안 직원이 앞에서 마셔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이 같은 검사가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는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점은 대중교통에서 드러나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 대도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새치기 등이 만연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버스의 내부가 사람들로 꽉 차서 만원 상태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는 풍경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중국인들은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 역시 중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을 경악시키곤 하는데요.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고속버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은 어느 나라 할 것 없는 평범한 고속버스로 보였지만 중간에 길게 난 복도 바닥에 버려져 있는 많은 쓰레기들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자리에서 음식물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공용 공간인 통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중국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배려심이 없어 보인다, 중국 버스 타기가 무섭다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고속버스나 지하철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중국에서는 승객이 지불하는 교통비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어 벌어진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차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 같은 중국의 모습에 비난이 쏟아지고 중국 내에서도 위생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악습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악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학생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중국 대학생들의 참혹한 생활 환경도 화제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실제와는 전혀 다른 꾸며진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중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땅이 넓은 중국에서는 중국 현지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고향과 대학 간의 거리가 멀어 7시간에서 많으면 20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방학에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많은 중국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믿지 못할 광경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 중국 학생들이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중국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보온병은 그 크기가 매우 거대하다고 합니다. 중국 학생들이 정수기 물통만한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국 대학교는 기숙사 내에서 온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보온병으로 온수를 뜨러 다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대다수 대학에서는 식수는 물론이고 세면장에서도 1년 내내 온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온병에 온수를 담아와 음용하고 간단한 세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의 대학에서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학생들이 커다란 보온병을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온수를 받아오는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겨나고 있죠. 또 캠퍼스 커플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의 온수를 전담해서 물을 받아다 주는 경우도 많아 여학생 기숙사 앞에는 남학생들이 보온병을 들고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외에도 애초에 기숙사에 샤워실이 없다 보니 샤워는 교내의 공중 목욕탕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영시간이 짧고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아
여름철에는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중국인은 잘 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러한 말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이 씻기 위해서는 공중 목욕탕까지 이동해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 학생의 기숙사 역시 유학생과는 달리 수용소라고 착각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2인실이 대부분이고 시설도 호텔만큼 깔끔한 편이지만 중국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8인실이 기본이고 많게는 10인실까지도 있는데요. 게다가 베이징이나 텐진 등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학의 경우 여름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감에도 에어컨을 제공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아 중국 학생들은 좁은 방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좁은 방에 많은 학생들이 지내기 위해서 중국 기숙사에서는 2층 철제 침대를 주로 사용하는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수용소나 다름없어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외국 유학생들과 달리 중국 현지 학생들의 기숙사가 열악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하다 보니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기 절약과 건강한 수면 패턴을 이유로 보통 밤 11시, 12시에는 소등을 하는데 아예 강제로 전기를 차단해버리는 기숙사도 있어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보조 배터리로 불을 밝히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국으로 유학 간 외국인 대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별도로 있으며 2인 1실의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비한 곳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 중국 대학교에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호텔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도 많은데요. 따라서 그나마 나은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외국인들은 중국인 친구들을 통해 중국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의 실상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 기숙사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자국민은 돈이 있어도 더 나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